네, 여러분의 저녁 파트너 김종석입니다. 파면 일주일만, 그리고 관저에 입주한 지 2년 7개월 만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조금 전 한남동 관저를 나왔습니다. 이제 서초동 사주에서는 이미 이런 환영 현수막을 두고도 주민들끼리의 갑론을박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의 댓글 따릅니다. 뉴스타파 유튜브 생방송에 의미 있는 댓글 남기시면 저희가 소개도 하고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멀리 가지 마십시오. 1분 뒤에 바로 돌아옵니다. 오늘도 뉴스타파에 자랑하는 뉴스고수 네 분과 함께합니다. (886일) 만에 관저를 떠났다. 금요일 뉴스탑10은요. 바로 현장부터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파면이 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금 전 저렇게 한남동 관저를 떠났습니다. 남색 정장 차림에 오른손으로 본인 지지자에게 손을 흔들며 터벅터벅 한남동 관저를 빠져나가는 모습, 뒤에 김성훈 경호차장의 모습도 보이고요. 이게 바로 조금 전, 불과 10여 분 전 관저 모습입니다. 한남동 관저 안에서도 용산 대통령 참모들과 한 20분 전쯤에 여러 배웅을 했고요. 이렇게 대학생으로 추정이 되는 청년들과 포옹까지 하고요. 한 명 한 명 이른바 과점이라고 하죠. 대학생 점퍼를 입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의 모습, 그리고 대략 그 한남동 관저 앞에서 10여 분 정도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했는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오늘 최고의 관심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렇게 한남동 관저에 나와서 이런저런 메시지를 직접 낼까 했는데 변호사를 통해서 메시지를 냈어요. 네. 대한민국 역사의 또 한 장면의 아픈 역사를 오늘 지금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하고 2년 11개월 만인가요? 오늘 관저를 나와서 결국은 사저로 가는 또 하나의 장면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7년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인용이 돼서 사저로, 삼성동 사저로 떠났던 그 장면이 아직까지 뇌리에 선한데, 또 한 명의 대통령이 이렇게 중도에 탄핵이 돼서 또 사저로 가는 이 장면을 또 반복해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윤 전 대통령 오늘 이 관저에서 정진석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수석 참모들과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고, 그리고 정문까지 차로 내려와서 걸어서 앞에 있던 청년들과 함께 포옹을 하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아마 이 윤석열 대통령 이번 탄핵 소추 과정에서 보면 이 청년들에 대한 어떤 마음들이 굉장히 새롭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청년을 많이 강조한 윤 전 대통령이 이번에 시위에 많은 청년들이 일단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감사와 또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할 것이다라는 입장들을 낸 것 같고, 아마 직접 육성으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일단 변호인을 통해서 그동안 국민들에게 감사하다, 이런 어떤 메시지를 냈고, 지금 이제 서초동으로 직접 출발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아마 차량도 예전 대통령 현직 시절의 차량과는 좀 다른 국산차를 이용을 해서 아마 이제 옮겨가는 것 같고요. 아마 40여 명에 되는 전속 이제 경호팀들이 오늘부터 직접 윤 전 대통령을 아마 경호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잠시만요. 제가 그 현장 화면이 여러 또 언론사 카메라 영상이 있는 데다가 주변에 이제 인파들이 많이 몰렸기 때문에 통신 상태가 고르지 못한 점 미리 여러분들의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아까 화면 준비된 거 있으면 한번 다시 볼까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금 전 10여 분 전쯤에 저렇게 한남동 관저에서 사저로 출발을 했습니다. 검은색 승합차에 타기 전에 윤 전 대통령이 한 7, 8명의 청년들과 악수를 나눴고 포옹도 했고 있습니다. 속보 자막 중에
윤갑근 변호사를 통해서 윤 전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냈는지 한번 속보 자막으로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 얘기. 윤 전 대통령은 본인이 청년들에게 얘기한 부분들을 많이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자유와 주권을 수호하겠다는 일념으로 밤낮 없이 한남동 관저를 지켜주셨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돌아가 나라와 국민을 위한 새로운 길을 찾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글쎄요. 저게 어느 정도까지 윤 전 대통령 계획과 준비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김기경 대변인. 잘 아시는 대로 사실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그러면 한남동 관저가 아닌 서초동 사저에서 메시지를 낼지 뭐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메시지를 낸다고 했을 때 예. 실제로 뭐 육성으로 낼지 아니면 오늘처럼 변호인이나 어떤 측근을 통해서 낼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의 메시지는 오늘로 당분간 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왜냐하면 오늘 같은 경우에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이 관저에서 사저로 떠날 때 많은 국민들이 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기 대선 국면을 앞두고 대통령의 메시지가 과도하게 선거에 영향을 준다고 했을 때 본인의 의도와 상관치 않게 그게 국민의힘의 어떤 예. 대선 승리에 있어서 어떻게 작용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오늘의 떠나는 입장에서 낸 메시지가 굵직한 메시지가 충분히 국민들에게 본인의 입장과 앞으로 전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하겠다는 게 분명히 됐고요. 이 내용은 사실 이전에 대통령이 뭐 대한민국의 미래 예. 그리고 국민과 함께하고 청년을 위해서 함께 하겠다. 그리고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서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예. 이런 일련의 어떤 메시지와 결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시지 이상의 메시지를 조만간 또 낼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모든 것이 계엄을 한 것도 그렇고 탄핵을 당하고 예. 그다음에 또 헌재 결정을 돼서 파면에 돼서 어떻게 보면 다시 사저로 돌아가는 이 상황 속에서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항상 대한민국의 어떤 미래, 청년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도 청년들과 함께 그 마무리를 같이 하고 싶었고 예. 그런 어떤 바람과 그런 것들이 국민들로 하여금, 청년들로 하여금 저 앞에 있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그 영상이 준비가 되는 대로 지금 교통 통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남동 관제에서 서초동 사저로 가는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진 않을 겁니다. 10분 내외로 보여지고 그러면 잠시 뒤면은 또 서초동 사저에 도착을 할 텐데 물론 교통 통제가 됐다고 하더라도 지금 차량이 그렇게 큰 속도를 내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 한강을 건너고 있고요. 이제 일단 신사동으로 진입을 했고 잠시 뒤면은 이제 좌회전을 해서 서초동 쪽으로 다시 이제 진입을 할 윤 전 대통령을 태운 승합차일 겁니다. 잠시만 이현정 의원. 네. 근데 이번에 또 여러 윤 전 대통령 퇴거 혹은 파면된 이후에 여러 가지 행보를 봤을 때 김건희 여사도 그러면 이제 모습을 보일까도 관심사였는데 그러면 김 여사는 저 안에 차에 타 있고 내리질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런 걸로 아마 추정이 됩니다. 차 안에서 아마 김건희 여사는 타고 계실 것 같고 아마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윤 전 대통령만 일단 모습을 드러내고 아마 이제 이 변호인을 통해서 입장 낸 것 그 이상은 아마 직접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일단 서초동으로 이동을 해서 서초동에서 간단하게 인사를 하고 아마 집으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예. 꽤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이틀 정도 걸렸습니다. 그때는 아마 저녁 시간대 제가 예. 기억하기로 아마 저녁 시간대 이제 삼성동 그때 자택으로 이제 이동을 했고 그때도 사실은 삼성동 자택이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예. 이제 그런 상황에서 보일러도 고장나고 해서 그때는 아마 좀 이제 쌀쌀했던 날씨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래서 꽤 이제 적응하는데 어려웠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도 윤 전 대통령이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탄핵 선고 전까지 기각될 것으로 확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체 어떤 이사 준비를 하지 않고 그리고 또 이 참모진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라든지 모든 걸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이제 탄핵이 되면서
아마 이제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사 준비를 안 했고 또 이 옮겨갈 서초동 같은 경우는 집을 꽤 오래 비워놨기 때문에 예. 거기에 일단 페인트 칠과 도배 뭐 이런 것들을 새로 하기 위한 시간적인 좀 상황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짐 싸는 것도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아마 이제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걸려서 오늘 이제 이사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이제는 일단 거기가 지금 살림이 꽤 많아졌고 반려견 숫자도 꽤 많아졌습니다. 예. 반려견과 반려묘 합해서 한 11마리 정도 되는데 일단 이게 한 집에서 살기는 꽤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지금 뭐 여기 한남동 관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잔디밭도 있고 했기 때문에 많이 키웠지만 예. 일단 그래서 아마 윤 전 대통령이 일단 주민들의 불편이나 이런 거를 고려해서 예. 여기에 잠시 머물다가 조금 단독주택이나 제3의 장소로 아마 모색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화면이 지나갔어요. 윤 전 대통령이 찬 검은색 승합차가 앞서 한강을 건너서 신사동을 지났고 이곳 반포 그러니까 고속터미널을 오른쪽에 끼고 이제 좌회전을 해서 잠시 뒤면은 아마 한 35분쯤 정도 돼서는 서초동 사저에 도착을 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경찰 오토바이가 지금 여러 에스코트를 해주면서 교통 통제를 하고 있고요. 앞서도 제가 미리 말씀드렸지만 이 화면이 고르지 못한 점 여러분들의 미리 양해를 좀 구하고요. 저희 언론사만 딱 하나 찍는 게 아니어서 일부 지금 윤 전 대통령이 이 서초동 인근에 조금씩 진입할 이 시점에 여러 지지자들도 이미 이게 보면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윤 전 대통령을 맞이할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장현주 변호사님, 이게 어쨌든 파면된 불명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이 이동 800여일 만에 이제 퇴거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서초동 사저 아크로비스타 주민들도 이 의견이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 아무래도 아크로비스타 그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예. 다른 또 거기에 살고 있는 많은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대통령이 뭐 파면돼서 돌아온다,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돌아온다, 뭐 이것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 차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것을 떠나서 이제 그렇다면 서초동 주택이 그 경호를 받아야 되는 지역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불편함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어 보이는데요. 관련해서 또 계속해서 또 주민들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것 같고 지금 도착했으니까 예. 좀 주민들의 반응도 계속 봐야겠습니다. 보신 그대로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서초동 사저에 도착을 했어요. 앞서 입구에 초입에 들어가기 전에 오른손으로 양손을 흔들면서 창문을 내린 채 이미 지지자들에게 호응을 했던 윤 전 대통령인데 지금 보면 윤상현 의원의 모습도 보이고요. 경호원으로 추정되는 인물도 어깨를 한번 툭 쳤고 여기를 아마 뭐 주민 대표 혹은 뭐 과거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서 같이 인연을 맺었던 아마 입주민 대표쯤으로 추정이 되는데 좀 더 저희가 취재 확인이 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부 시민들과 주민들, 취재진들이 뒤에 엉켰고 김기웅 대변인 예, 예. 아마 여기서도 그러면 한남동 관제에서도 마찬가지고 윤곽근 변호사를 통해서 메시지를 냈기 때문에 여기서도 추가 입장 없이 그러면 바로 윤 전 대통령은 사저 안으로 들어가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기에서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육성으로 뭐 기자들 앞에서 시민들 앞에서 주민들 앞에서 얘기할 가능성은 전 없다고 봅니다. 예. 사적으로 이야기는 나눌 수 있겠죠. 그렇지만 관저에서 나올 때 변호인 측을 통해서 충분한 입장을 밝힌 만큼 그럴 가능성은 적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예. 구속이 취소돼서 석방됐을 때도 대통령은 손짓으로 감사 그리고 90도로 인사를 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표했고요. 구체적인 얘기는 그때도 서면 잠시만요. 예. 입장이 나온 바가 말씀 그래서 정말 죄송한데 김건희 여사의 모습도 보입니다. 네. 저기 일부 지지자와 시민들 혹은 입주민들과 인사를 나누는 김건희 여사의 모습이 포착이 됐고 한 반년 만입니다. 작년 10월에 대한민국과 폴란드 정상회담을 끝으로 공식 석상에는 전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김건희 여사인데 맞습니다. 저 자막 그대로 조금 전에 이제 김 여사의 모습도 잠깐 비춰졌고 지금 이 회색 국기계양대 기둥 사이로 지금 보이실 텐데 김건희 여사가 조금씩 이동을 하면서 조금씩 사저 안으로 좀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 일단 차는 지하 주차장이 아니라 1층으로 내렸고요. 그렇습니다. 박성 비서관님, 윤 전 대통령이 퇴거하고 한남동 관저로 나왔을 때 지지자들에게 한 메시지를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예상을 못했던 내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메시지를 그동안 계속해서 파면 이후에도 내왔고 예. 그게 어떤 전체적인 국민들을 향한 송구함이라든지 아니면 이 불법 계엄에 대한 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주가 되기보다는 심지어는 이제 탄핵 선고에 대한 그 승복 의사도 밝히지 않았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명시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헌재의 판단을 존중한다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고 결국에 나왔던 메시지들을 보면 뭐 국민 변호인단이라든지 본인을 굉장히 강하게 지지해줬던 인사들을 향한 예. 메시지를 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는 사실 비슷한 취지로 메시지를 낼 거라는 예상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상황에서 자꾸 청년들을 언급하면서 예. 어떤 여러 가지 이제 본인의 마음들을 표현을 하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은 메시지를 낼 때가 아니라 메시지를 참을 때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현장 목소리를 뭐 잠시라도 들어보면 지금 보시는 그대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목소리와 규탄하는 목소리 뒤섞여서 생각보다 현장 목소리가 크고요. 경찰이 이미 저렇게 지지자들과 시민들의 입구를 좀 막고 있는데 이게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일단 안으로 조금씩 들어가서 카메라에 보이는 데는 좀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시간을 좀 되돌려 보면 5시 10분에 관저에서 출발을 해서 조금 전 20분도 채 걸리지 않아서 5시 30분 즈음에 서초동 사저에 도착을 했습니다. 앞서 제가 이현정 의원님, 네. 김건희 여사는 따로 그 검은색 승합차 차량에서 내리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잠깐 저렇게 미리 김건희 여사가 윤 전 대통령 옆에 타 있는 모습이 잠깐 사진에 포착이 됐어요. 네. 지금 보니까 서초동 사저 앞에는 김계리 변호사, 전한길 씨 뭐 이런 분들이 지금 집 앞에 나와서 일단 예. 악수하는 장면들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아마 관저에 있을 때 이 윤 대통령 부부를 만났던 분을 제가 한번 연락을 해봤더니 예. 윤 대통령은 최근에 예전보다 꽤 좀 수척하지만 그래도 건강한 모습이었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도 생각보다는 좀 담담한 모습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예전보다 좀 살이 많이 빠졌고 수척한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뭐 일단 잘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아마 지금 오늘 같은 차에 타고 윤 대통령과 함께 가서 주민들하고도 인사하고 지금 일단 아파트 앞에는 주민들 대표뿐만 아니라 예. 변호인단들하고 대리인단들이요. 전한길 씨하고 이런 분들이 이제 나와서 있어서 그 앞에서 함께 인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바로 이제 아마 집으로 올라갈 예정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여기에 지하에 이제 사무실에 김건희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전시기획사 사무실이 네. 있었죠. 예. 그게 이제 그때 한 6개월 정도 이제 관저공사 끝나기 전까지는 사실 거기가 이제 경찰의 어떤 경호원의 예. CP 비슷하게 사용을 되면서 돼 왔는데 아마 이제 경호 시스템을 만드는 구축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전직 대통령이지만 다른 예우는 하나도 받지 않습니다. 단 하나 이제 경호 이 시스템만 지원을 받는데요. 예. 그래서 아마 이제 금속 탐지기라든지 뭐 이런 기본적인 어떤 경호 시스템 이런 것들을 좀 구축하고 그 다음에 아마 사저 안에 여러 가지 어떤 이 경호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을 아마 확보하는데 꽤 시간이 걸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뭐 쭉 이제 김건희 여사의 모습도 아까 비춰졌다시피 검은색 정장을 차려입고 안에는 이제 흰색 드레스 셔츠를 입고 김건희 여사가 주민 대표 혹은 시민들과도 악수를 나누는 모습도 있었고요. 이게 이제 조금 전 20분 전 윤 전 대통령이 나왔을 때 모습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윤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석방이 됐을 때 다소 이제 머리도 이 귀 주변은 희끗희끗한 모습도 보였었는데 아마 한남동 관저에 머물면서 염색도 새로 다시 윤 전 대통령이 한 것 같고요. 저렇게 청년들과 일일이 포옹도 내려면서 지지자들의 인사한 시간이 대략 3분 정도 되고요. 한 10명 가까워야 저렇게 어깨도 툭 치고 한양대학교 혹은 연세대학교 등등 이제 이른바 과잠이라고 하는 학교 잠바를 입은 청년들과 악수하는 모습들. 아마 청년들이 저렇게 앞줄에 있는 걸 보니 윤 전 대통령이 나왔을 때
저렇게 잠깐이라도 본인들과 이제 악수를 나누고 포옹할 줄을 좀 미리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잠깐 스튜디오로 돌아와 볼까요? 김기웅 대변인, 아까 이현정 의원도 언급했지만 한 40에서 60명 정도 경호 전담팀을 구성하는데 지하에 경호동을 따로 설치를 한 겁니까,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은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예. 그게 또 보안의 상황이기 때문에 예전에 관저로 들어오기 전은 코바나 컨텐츠의 사무실 지하 1층에 있었고요. 예. 원래 경호를 위해서 가장 좋은 지점은 대통령이 집에 있는 대통령 사저의 맞은편에 있는 같은 층에 이제 그 이른바 집이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곳이 있기 때문에 그 맞은편에 사실상의 CP를 설치해서 대통령의 경호와 보안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문제는 대통령 사저의 건너편에 같은 층에 있는 그 건너편에 있는 집주인이 그것을 허락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본인은 또 이사를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서로 만약에 알려진다고 손치더라도 그게 확인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반려동물이 지금 11마리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중에서 이제 시각 안내견 세로미 같은 경우는 예전에 데리고 있던 토리나 마리 써니보다 등치가 워낙 크기 때문에 실내에서 키우기는 적합하지는 좀 않은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큰 불상사가 없었죠. 무엇보다도 윤석열 전 대통령을 환영하는 인파가 많았는데 예. 이후 어떤 시국이 변함에 따라서 뭐 찬반 집회가 또 있을 수도 있고 또 형사 재판 과정에서 이에 대해서 어떤 의혹이나 그런 것들이 불거졌을 때 이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이 문제 제기하는 분들이 또 그쪽으로 가서 집회를 할 경우에 아크로비스타에 있는 분들이 좀 불편을 겪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어떤 뭐랄까요, 습관이라고 할까요? 어떤 고민이 많거나 그다음에 그러면 생각할 부분이 있으면 무조건 좀 걷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아크로비스타를 걷게 되면 또 주변에 경호인들도 붙게 돼 있고 예. 또 사람들이 또 여러 가지 또 평가를 할 겁니다. 그렇다면 대통령 부부 입장에서는 그런 게 또 민폐가 될 수 있는 만큼 제가 볼 때는 수도권 쪽으로 단독주택 형식으로 아마 옮길 가능성이 좀 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까 이현정 의원이 언급하셨던 것처럼 탄핵소추 대리인단, 그러니까 윤 대통령 측에 있었던 김계리 변호사 그리고 전한길 씨. 근데 제가 눈에 보니까요, 현직 의원들은 일단 윤상현 의원만 있는데 사실 이현정 의원님, 이게 윤 전 대통령의 사저 정치까지는 아니더라도 최근에 윤 대통령의 메시지 혹은 윤심을 얻으려는 인사들이 좀 많았었는데 예상보다 친윤들의 배웅, 마중 이런 게 좀 적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눈에 드러나게 사실 윤 대통령의 어떤 배웅이나 또 사저에서 했던 것이 아무래도 이제 정치적으로 보면 좀 의원들한테는 이제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마 의원들은 오늘 나타나지 않고 이제 윤상현 의원만 계속적으로 그동안 윤 대통령과 잦은 접촉을 통해서 대변인격 역할을 비슷하게 해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어차피 이제 지금 대선 국면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오늘 아마 나경원 의원이 오늘 이제 국회에서 그렇죠.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예. 나경원 의원은 얼마 전에 이제 윤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출마 권유를 받았다고 그러죠. 그리고 오늘 본인도 윤 전 대통령이 평소 이야기했던 비슷한 이야기죠. 체제 전쟁 이런 것을 내세우면서 카르텔 타파 하면서 이제 아마 출마 선언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철우 경북지사 같은 경우도 이제 윤 전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예. 출마에 대한 일단 입장을 이야기를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김문수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전화 통화를 통해서 출마 사실을 알렸고 이제 그런 상황을 보면 결국 이제 국민의힘 후보 진영이 윤 전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 예. 즉 이제 나경원 그다음에 이제 김문수 그다음에 이제 이런 분들하고 또 그렇지 않는 분들하고 조금의 이제 어떤 갈라지는 게 좀 보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앞으로 이제 경선 국면에서 예.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문제는 이제 윤 전 대통령이 다음 주 14일 날 제가 알기로는 첫 재판에 아마 참여를 해야 될 그러니까 겁니다. 형사 재판인 네, 거죠. 바로 예. 이제 집 앞에 법원인데요. 이 형사 재판에 이제 참여를 하면서 예. 이제 일단 대중들의 모습을 드러낼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윤 전 대통령 오늘 새로운 역할을 준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걸 보면 그냥 어떤 이 상황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는 것보다는 조금씩의 메시지는 아마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현직 의원들이 예. 아마 사저로 또 방문을 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경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이것 또한 지금 굉장히 관심이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기 뭐 현장 화면을 잠깐 조금 전 20여 분 전, 30여 분 전 화면을 봤고 잠깐 이 화면을 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아파트에 사는 첫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0명에서 60명 편성이 돼 있고 3급 경호부장이 경호팀장이다. 최장 10년까지 경호처 예우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오늘 뭐 일부 입주민 대표가 뭐 노란색 꽃다발을 김건희 여사에게 주는 등 여러 환영 메시지도 있는데 반면에 뭐 다른 얘기도 있어요. 다음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예, 박성훈 비서관님. 일단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대통령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라는 입주자 동대표 일동이라는 게 이제 오늘 이런 현수막에 걸렸는데 일부 주민들이 왜 이걸 주민 동의 없이 붙이냐? 뭐 이런 갑론을박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뭐 이제 윤 전 대통령을 향해서 애틋한 마음을 가진 주민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많은 주민들께서는 사실은 다른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왜 주민 동의 없이 붙였냐라고 항의를 하기도 하고 예. 그러면서 갈등이 빚어지기도 하고요. 실제로 이제 기자들이 현장으로 취재를 갔을 때 윤 전 대통령이 다시 이웃이 되는 거에 대해서 좀 불쾌함을 표현하는 분들도 계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인 것을 넘어서 예. 생활 속에서 불편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우려를 하시는 것도 있는 거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주변에 다시 시위가 좀 격화될 수 있다라는 점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부부가 외부 활동을 하게 되면 주민들의 동선이 통제되거나 왜냐하면 이제 경호가 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뭐 경호 차량이 지나갈 때 통신이 끊기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경호원들이 같이 군견을 동원하고 이렇게 순찰, 폭발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설치되어 있는지 이런 순찰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사실은 평범하게 저기서 그냥 생활하는 입주민들 입장에서는 좀 불쾌할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지금 조속하게 좀 거처를 옮기는 방법까지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화면은 처음 본 거죠. 왜냐하면 윤 전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를 떠나기 전에 지지자들로부터 빨간 모자를 선물 받고 아예 직접 쓰여보고 뭐 김건희 여사는 다소 뭐 굳은 표정을 보입니다만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에 비해서는 비교적 밝게 오른손을 흔들면서 한남동 관저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지지자들에게 하나하나 호응하는 모습도 보였고요. 이거 동대표들이 개인적으로 붙인 거 아니냐. 그만큼 이게 지금 탄핵 국면에서 여러 의견들이 엇갈렸기 때문에 이 서초동 사주도 그렇고 앞으로 이 처음으로 아파트에 살게 되는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관련해서도 뭐 논란거리면 논란거리 혹은 여러 가지 뉴스거리들이 쏟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서초동 사주에 조금 전에 도착을 했고요. 그러니까 5시쯤 전후로 이제 한남동 관저 내부에서 참모들, 용산 참모들과 인사를 나눴고 5시 10분에 잠깐 관저 앞 내려서 지지자들과 악수와 포옹을 했고 조금 전 한 15분 전쯤에 서초동 사저로 들어가서 또 입주민들에게 여러 메시지를 좀 건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부터 한남동 혹은 서초동 사저 주변에는 집회와 규탄 집회, 지지 집회와 규탄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김건희를 집회 구속해라! 장윤주 변호사님. 근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아까 김ging 대변인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은 이게 윤 전 대통령이 어쨌든 본인들이 준비가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첫 번째로 거주하는 아파트, 전직 대통령의 첫 번째 아파트 거주 이런 부분 때문에 어쨌든 이 둥지를 좀 다시 틀 수밖에 없다는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뭐 앞서서도 계속 이야기가 나왔지만 지금 서초동 사저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예. 다른 주민들이 겪어야 하는 그런 불편도 당연히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주민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한 6개월 정도를 대통령실로 출퇴근을 할 때도 사실상 많은 불편을 겪었거든요. 예. 뭐 경호 문제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통신이 끊긴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고 관련해서도 대통령으로서 경호를 받았기 때문에 출퇴근하면서도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긴 했지만 예. 그때는 그래도 일단 한남동 관저로 옮겨갈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몇 달만 참으면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었다면 예. 이제는 사실상 파면이 되고 전직 대통령이 된 신분으로 다시 사저로 돌아온 상황이기 때문에 예. 주민들 입장에서는 언제까지 이런 불편함을 참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문제 제기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게다가 윤 전 대통령 부부도 지금 반려동물이 11마리다라고 한다면 예. 사실상 실내에서 같이 지내는 게 상당히 불편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수도권에 뭐 단독주택으로 간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알아보고 준비가 된다라고 한다면 뭐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라도 아마 수도권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열려 있는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처음 봤던 화면 중에 저 빨간 모자 앞에 도대체 뭐라고 써 있을지 저도 무척 궁금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 마가 그러니까 Make America Great Again 이걸 윤 전 대통령에게 넣어서 Make Korea Great Again 최근에 이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 중심으로 이른바 윤 어게인이라는 구호가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저 모자를 아마 특별 제작해서 선물을 한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실제로 서초동 사저 앞에는 윤상현 의원 홀로 있었고 용산 참모진들, 정진석 실장, 고위 참모진들이 아마 4시 한 4, 50분 전부터 4, 50분쯤에 그 용산 한남동 관저 안에서 여기서 윤 전 대통령과 마지막 인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윤 전 대통령이 한남동에서 퇴거하기 전에 국민의힘의 지도부 가운데 한 명인 김재섭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이번 선거를 윤심으로 치를 수 있는 선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소위 말하는 윤심에 대한 뼈저린 성찰이 있느냐가 전 이번 선거 특히 이제 국민의힘 경선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윤심을 가지고 와서 어떤 정치적 자산을 형성한다는 것은 동의하기도 어렵고 윤 대통령이 배후 정치를 하는 것은 막후 정치를 하는 것은 진영 전체에 도움이 안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계속 개입하는 메시지를 내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그럼 같이 저도 메시지를 내는 거죠. 뭐. 그러면은 대통령 출당을 요구할 수도 있다. 그 상황이면 극단적인 경우에야 뭐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출당 혹은 뭐 거리두기를 실행에 옮겨야 된다. 실제로 최근에 윤 전 대통령이 이렇게 한남동 관저를 나오기 전에 뭐 메시지든 누구를 만났는지를 보면 대선 승리를 지도부에 당부했고 나경원 의원과 차를 한잔하면서 뭐 대선 출마 얘기를 좀 했다. 김문수 전 장관과 전화 통화를 했고 이철우, 윤상현, 전한길 씨를 만났다. 이런 정도의 윤 전 대통령 최근의 행보가 있는데 다음 화면을 볼게요. 아까 김재섭 의원이 뭐라 그랬냐면 부정선거, 계몽령, 윤 전 대통령 없고 자기 정치하는 사람은 도련할 고름이다. 이게 징계해야 된다. 윤심 자체가 경선에 도움도 안 되고 이현정 의원님. 네. 이게 김재섭 의원의 개인 의견이긴 합니다만 듣기에 따라서는 이게 윤심을 얻으려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건 또 있지만 윤 전 대통령의 이른바 사저 정치가 있으면 그 부분을 용납하지 않겠다. 뭐 이런 취지로도 읽히거든요. 그렇죠.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8대 0의 전원일치로 탄핵됐고 그 결정문에 보면 결국 이제 그동안 국민의힘이나 또 윤 대 지지하는 분들이 기대했던 내용보다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또 정치 행태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기대했던 다르게 사실상 이 반발이나 이런 게 크게 없었습니다. 이제 그런 걸 보면 우리 국민들이 이번 그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 상당 부분이 동의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이게 실제로 여론조사에서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선거라는 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대선을 치러야 되는데 이제 구도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항상 보면 윤석열 대 이재명 이 구도로 가다 보면 결국은 이 국민의힘이 불리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제 대통령의 귀책 사유로 인해서 탄핵이 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국민들의 어떤 입장에서 보면 이 구도로 가자면 이재명 대표한테 유리한 국면인데 국민의힘 측에서는 어쨌든 간에 이 구도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찬반 구도로 일단 옮겨가고 윤석열 전 대통령 기억에서 사라지도록 하는 거. 예. 그게 아마 가장 중요한 선거 전략일 겁니다. 그래야지만 국민들이 이 탄핵과 비상계엄에 대한 인상을 지우고 미래에 대한 투표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보면 일부 후보들이 계속 윤 전 대통령의 지지층들을 자신의 지지로 끌어오기 위해서 예. 어쨌든 간에 자신이 만났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게 중도층을 움직이는 데 도움이 될까라는 데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바로 김재섭 의원이 지적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보더라도 어쨌든 간에 국민의힘은 예. 지금 윤 전 대통령과 결별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윤 전 대통령 이번 선거 과정에서 어떤 거론되지 않는 것이 실제로 선거에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서초동 사저에서는 뭐 당연히 내릴 수밖에 없고 내려서 이제 일부 시민들, 주민 대표와 인사하는 모습도 조금 더 클로즈업해서 쭉 당겨서 한번 좀 봤고요. 이런 게 있습니다. 뭐 김재섭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의 사저 정치 자체를 애들러 비판하고 어떻게든 윤심을 얻으려는 이런 사람들도 경계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김기웅 대변인. 탄핵이 인용될 줄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둔기로 얻어받은 느낌이었다고 윤 전 대통령이 말했다는데 뭐 본인 일이니까 그럴 수 있어도 어쨌든 윤 전 대통령이 여러 메시지를 낼 때 현실인식과 상황인식에 대한 이제 파면된 이후라도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와 이게 과연 그러면 본인은 대선 출마 누구 하라 혹은 대선을 승리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 기초적인 현실인식과 상황인식이 아예 좀 부족했다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저도 사실 대통령의 어떤 파면에 이르는 헌재 결정을 보고 저도 사실 기각이나 각하를 예상했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저도 뭐 둔기로 망치로 한 대 맞은 듯한 그런 느낌이었는데요. 사실 이게 그냥 단순히 저희가 그냥 막연하게 주관적으로 생각했던 게 아니라 예. 헌법학자 분들께서도 얘기를 했듯이 그 탄핵에 있어서 탄핵 소추의 동일성 원칙, 이른바 국회에서 탄핵이 통과된 다음에 예. 본질적인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내란죄 혐의를 빼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절차적인 하자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한독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151석이나 200석이나 했던 예. 의결 정적수 부분에 있어서 헌재 재판관 중 두 분은 그거에 대해서 엄격하게 문제 제기를 해서 각하를 두 분이 했습니다. 그리고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김복형 재판관 관련해서도 그 위헌적이지도 않고 그래서 중대하지도 않기 때문에 파면에 이를 수 없다. 그래서 위헌이 알겠습니다. 아니라고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본인의 그 결과에 대해서 각하나 기각이 될 가능성이 좀 있었을 거라 생각을 좀 저는 했다고 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선고가 난 지 딱 일주일 만에 금요일 저녁 5시 10분쯤에 한남동 관저를 나온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입니다. 이게 한남동에 입주한 지 2년 7개월 만이라고 하는데 뭐 저희가 뉴스탑 때 시작부터 지금까지 쭉 윤 전 대통령의 한남동에서부터 서초동 동선을 따라서 준비를 했습니다만 뭐 비교적 뭐 본인이 서서 어떤 얘기를 하거나 이런 것 없이 변호인을 통해서 메시지를 냈고요. 뭐 친윤들의 여러 배웅 마중도 많지 않아서 비교적 뭐 조촐하게 혹은 조용하게 서초동 사저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제는 이게 좀 걱정이 되는데요. 광명으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3위로 가보겠습니다. 3위 어떤 내용일까요? 한 명 연락 두절. 오늘 광명시 신안산설 터널에서 저렇게 붕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허주연 변호사님, 저 사고 원인은 일단 뭔지 알려졌나요? 일단 지금 저기가 터널을 2개를 파서 이 기둥으로 연결하는 그 작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예. 이 터널 일부에 그 기둥 받치는 기둥에 균열이 생기면서 이것이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좀 자세한 내용은 좀 추가 조사가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저기가 저희 집에서 불과 500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잘 아시는 곳이군요. 네, 뒤쪽인데 어제 새벽에
밤쯤이었는데 그때 약간 큰 소리, 뭔가 무너지는 듯한 소리가 2번 정도 들렸는데 예. 워낙 근처에 공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발파 작업을 하는 건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새벽 2시부터 7시까지 너댓 번 정도 환기구 쪽 공사하는데 붕괴 우려가 있어서 교통을 통제하니까 우회도로를 이용하라 이런 알림 문자가 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정확하게는 아직까지 원인이 확인이 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고 예. 그 전날부터는 작업이 없었다고 하니 뭔가 발파 작업을 통해서 이게 자극이 된 상황은 아닌 걸로 보이거든요. 이게 어떤 이유로 균열이 간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국토부에서도 전문가를 급파해서 확인을 한다고 하니까요. 정확한 사고 원인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한 명 연락 두절, 한 명은 지금 고립이 돼 있다는 연락을 해서 확인이 됐고 위치 확인이 됐는데 아직까지 한 명이 지금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모르는 겁니까? 네, 지금 드론까지 21대 정도 투입을 해서 고립자를 수색하는 작업을 수색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예. 어제 아마 균열이 있으면서 뭔가 일부가 좀 무너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로자들이 작업자들이 투입이 돼서 보강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면서 2명이 고립이 됐습니다. 그중에 1명 30대 남성 작업자는 지하에 고립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연락이 닿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 문제는 50대 굴착기 기사가 휴대전화 신호도 닿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고 이 생존 신호를 아직까지 확인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분의 안전이 지금 가장 시급하게 확보되어야 될 문제 같은데 드론까지 동원해서 수색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빨리 연락이 닿기를 바라봅니다. 그 앞서 지나갔다 화면을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제가 보면 그게 이 사진 봐도 제일 걱정되는 건 추가 붕괴 사고고 빨리 연락 두절된 한 명의 작업자를 빨리 신호도 닿고 연락이 닿아서 위치 파악해야 이제 고립된 이 작업자들을 구할 수가 있을 텐데 제가 허 변호사님, 제가 이 사고를 쭉 보면서 이해가 선뜻 안 되는 게 뭐냐면 분명히 아까 허 변호사 말씀하셨죠. 직접 받았다고 하시니까 안전 안내 문자를 보냈는데 갑자기 왜 저런 일이 발생했다는 게 그럼 그 중간 사이에 어떤 점검이나 혹은 확실한 대피 명령 이런 건 없었는지 그게 좀 의문이거든요. 새벽에 보낸 문자에서는 대피 명령은 분명히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보강 공사를 하면 예. 추가적인 붕괴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저 도로가 무너진 곳이 바로 앞이 초등학교고 대단히 아파트 단지와 주택들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근처에는 주유소도 있거든요. 예. 그런데 저렇게 큰 규모로 붕괴 사고가 일어났고 이 붕괴가 추가적으로 연이어서 더 커질 수도 있는 어떤 불안감이 있는 것이 왜냐하면 저기만 공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 라인을 따라서 쭉 지하철 공사를 하고 발파 작업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아파트 단지와 주택가가 껴있는 형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민들 커뮤니티에서는 대피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당국의 얘기로는 초등학교에도 대피령 보냈고 그 앞에 있는 아파트 주민에게는 대피 문자를 보냈다고는 하는데 잠시만요. 그러니까 지금 저 사고 직후에 저 인근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다 일단은 대피 명령 문자를 보냈다. 1km, 반경 1km까지만 보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그 앞쪽 아파트 주민들은 또 문자를 받지 못했다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피령이 좀 조속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좀 가급적이면은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좀 보수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이거 지금 대피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냐. 당장 저부터도 오늘 밤에 집에 들어가서 안전하게 잘 수 있는지 이게 굉장히 불안한데 그러게. 저한테는 대피 문자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좀 주민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조금 전에 광명시장도 입장을 낸 것 같아요. 붕괴 사고 관련해서 인근 지역 주민 대피 명령을 내렸다는데 잠시만요. 허 변호사께 바로 체크를 해보면 인근 지역 물론 뭐 지금은 서울에 계시니까 근데 대피 명령을 일단 내렸다고 하고 그게 추가 붕괴도 우려된다는 걱정 때문에 광명시가 자체적으로 나섰을 텐데 알겠습니다. 저희 뉴스탑10 시간 안에 혹은 이어지는 뉴스A에서 이 고립이 된 한 명 연락이 두절된 이 작업자의 위치가 파악이 되면 바로 속보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이 걱정이 되는데 저 광명 저 신안산선 붕괴 사고요. 일단 3일을 만나봤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볼까요? 조금 전 벌어진 이 붕괴 사고였고요. 이 6위 오늘 온라인에 가장 뜨거웠던 이슈 가운데 하나입니다. 게임하지 말랬다고.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고3 학생이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쥔 손으로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걸 꺼야지. 이거 안 지는데? 준다고 했어. 일단은 줄 거니까 저기 가. 나가 있어. 원인 체육치 않는 저 화면을 다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제 영상 보고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교권이 땅에 떨어져도 어떻게 이렇게 땅에 떨어질 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저 학생이 예. 저렇게까지 휴대전화로 교사의 얼굴을 가격하는데 선생님이 학생 팔도 못 잡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요. 선생님이 혹시라도 아이를 말리기 위해서 팔을 붙잡았다간 이것이 아동학대로 역고소 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교사들이 현장에서 저렇게 학생이 휴대전화 수업 시간에 보는 거 제지하면서 휴대전화 안 볼 거면 돌려준다라고 해도 아이들이 저렇게 선생님 폭행하는 그런 상황까지,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더라도 자기 보호를 위한 방어 조치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3월에 이런 상황에서 교사가 학생을 물리적으로 제지하는 것이 아동학대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긴 했습니다만 예. 아직 이게 시행 전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 선생님도 얼굴을 맞는 와중에도 아이에게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이 무력하게 그냥 맞고 있었던 상황으로 보여서 너무나 참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임하지 말라고 말렸다고 이제 고3 학생 뭐 덩치가 제법 있는데. 장현주 변호사님. 네. 교육감까지 입장을 내서요. 참담한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교권 바르고 세우기 위해 노력 기울일 것이다. 뭐 말은 원론적이고 중요합니다만 이게 실제로 저런 사건 하나하나에 제대로 된 조치가 필요할지 저는 그게 좀 의문이거든요. 그렇죠. 이번만큼은 특별히 보더라도 사실상 중요하게 좀 조치가 취해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당연히 모든 교사들이 이 사건을 보고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교권보호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개최될 것인데 다른 사건들보다도 이 사건을 우선해서 처리할 방침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도 사실 이게 언론에서 집중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 고3 학생이 휴대폰을 든 채로 게임하지 말라고 했다고 선생님을 가격한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거든요. 예. 그것도 교권이 그만큼 많이 추락했다라는 것이고 그에 비해서 교권 보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땅히 없는 것도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이번에는 이 사건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면서 관련돼서 철저한 조사도 필요해 보이고요. 관련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사들에 대해서도 좀 더 매뉴얼이 나오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로 많은 생각이 드는 참담한 사건이었습니다. 예, 이게 후폭풍이 좀 만만치가 않을 것 같아서요. 그 영상까지 이제 공개가 됐기 때문에 저 폭행 파장이 좀 만만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선 두 주제를 묶어서 만나봤다면 붕괴 사고 혹은 고3 학생의 교사 폭행 마지막 8위를 보겠습니다. 여기는 북한 김정은의 딸 김주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제목은 바로 간큰 유튜버입니다. 최근에 저희 뉴스탑10에서 북한이 6년 만에 국제 마라톤 대회를 열었다는 소식 저희가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대회에 참석한 한 영국 유튜버가 이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바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I am not a tourist. I am actually a runner. I'm part of the Amateur Athletics Association to run the marathon here. Have I ever run a marathon in my life? Absolutely not. Do you know anyone who has met Kim Jong-un? You know Me, of course. You met him? Yeah. Not personally met, but we had a, I had a photograph. When he appeared, I felt like I was attracted to him. It was incredible. But in the UK, we are always changing. The politicians are always changing, so we never get to know them very well. But do you feel like you know him? He has a daughter? I think so. And she will be the next leader? Maybe? I'm not sure. Oh, okay. 비교적 유창한 영어를 이제 북한 가이드가 하는데 뭐 아까 제가 간큰 유튜버라고 말씀드렸지만 이현정 의원님. 네.
저 북한 가이드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저 질문을 유튜버가 해가지고요. 지금 이제 해리 제거드라는 지금 유튜버인데요. 예. 이제 이번에 북한이 5년 만에 평양에서 이제 국제 마라톤 대회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북한이라는 곳은 일반인들이 쉽게 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에 꽤 이제 아마 관심이 있기 때문에 원래 이분은 이 마라톤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초청한 게 아니라 아마 북한이 각계 이제 아마추어 마라톤 협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초청을 했는데 아마 본인도 영국 그 아마추어 마라톤 협회의 어떤 일원으로서 이번에 평양에 방문해서 저렇게 이제 영상을 찍어서 공개를 한 것 같습니다. 저도 한 20년 전에 평양에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예. 근데 평양에 가게 되면 외부인들이 가게 되면 무조건 가이드가 따라 붙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 가이드는 일반 가이드가 아니고 제가 그때 갈 때는 이제 보위부 직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노동당 소속입니까? 그렇죠. 바로 직원이면서 이제 일거수일투족을 확인하고 또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고 또 개별적 행동은 절대 금지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여주는 것만 사실 보게 돼 있어요. 예. 특히 이제 북한이 저런 그 행사를 할 때는 그러니까 평양 자체가 일단 기본적으로 특혜 도시입니다. 평양에 아무나 살 수 없어요. 강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이 일단 평양에 사는 거고 예. 그런 상황에서도 또 통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직접 뭐 북한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인터뷰하는 걸 보면 다 준비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거기서 조금이라도 잘못된 이야기를 하면 바로 영상을 삭제한다든지 통제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아마 유튜버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통제 속에서 북한의 어떤 최근 모습들을 아마 이제 촬영을 해서 직접 공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뭐 저런 대회를 연 걸 보면 예. 나름대로 지금 뭐 최근에 어떤 자신감이 있는 것인지 또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뭔가 어떤 좀 혜택을 받아서 뭐 그런 것들을 좀 과시하고 싶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어쨌든 북한이 한 5년 만에 공개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저기 대화도 대화지만 저 그 주변의 모습도 좀 이채롭고요. 그 연정 의원께 질문 하나 더 드리면 20년 전에 다녀오셨다고 하니까 사실은 저기가 유튜버가 찍은 장소가 어딘지 저도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근데 평양 시내는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현재나 그렇게 외경이나 건물들이 크게 변한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저기 아마 평양 대동강변일 것 같은데 예. 평양의 도시는 회색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장 가면서 느꼈던 게 예. 이 건물에 페인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시멘트 이런 색깔만 쭉 있고 색깔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주민들의 모습이나 이런 것도 옷 같은 것도 보면 우리는 뭐 화려한 여러 가지 색상이 가진 옷이 있지만 북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색 위주의 옷을 입고 있는 시민들만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통제된 도시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이제 새로운 어떤 건축물이나 이런 것이 이제 새로운 지금 신도시들은 꽤 이제 건축이 돼 있는데 그렇죠. 멀리서 볼 때는 꽤 괜찮은 건물 같아요. 근데 가까이서 보면 그런 것이 없습니다. 물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옛날에 갔을 때는 북한의 아파트 같은 경우 멀리서 보면 그럴싸한데 가까이서 보니까 유리창이 없는 곳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유리창 대신에 비닐을 이렇게 설치해 놓은 곳이 많고 예.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 유리가 꽤 귀하다고 합니다. 유리를 생산할 때는 일정한 전력이 필요한데 북한이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유리가 한번 깨지면 다시 갈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이 평양 만수대라든지 이런 참배하는 곳 이런 곳에는 이제 철저히 통제된 가운데 이제 방문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 영국의 강큰 유튜버가 후계자가 김주혜냐라고 물었다는 영상이 꽤 많이 구독자가 200만 명이 넘는 유튜버이기 때문에 많이 전 세계적으로 회자가 되고 있는데 김주혜 얘기가 말이 나온 김에요. 허 변호사님. 김주혜가 최근에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냈는데 폭풍 성장을 했고 키가 많이 컸다. 이것 때문에도 사실 북한 전문가들이 많이 눈여겨봤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이 가장 최근 모습 사진인데요. 예. 평양 신도시 편의시설 건설 현장을 아버지인 김정은과 함께 시찰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키가 170cm 정도 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예. 지금 같이 서 있는 모습이 구두를 신었다고 봐도 굉장히 비슷한데 김주혜가 2013년생 정도로 추정이 되거든요. 예. 그러면은 나이가 12살이면 아직까지 초등학생 정도 되는데 키가 170cm 가까이 훌쩍 자란 모습입니다. 지금 평양에 5만 세대 주택을 건설한다는 목표로 2만 세대까지는 건설했고 지금
새롭게 또 추가적인 주택 건설을 하는 시찰 현장에 아버지와 함께 나타나서 밤 10시 5분 자정 넘긴 시각까지 시간이 뒤에 표시가 되는, 일부러 아마 밤 늦게까지 열심히 시찰한다는 그런 홍보를 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는 모습이었는데 찍힌 사진마다 아버지와 체격이 좀 키가 좀 비슷해 보이는 모습이어서 굉장히 좀 놀랍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평양의 북한의 어린이들은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발육이 이렇게 좋지가 않거든요. 많이 마르고 키도 작고 그런데 예. 상당히 대비되는 모습이어서 좀 씁쓸하게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붕괴 사건 속보부터 북한의 김주에 관련 한 유튜버의 질문 얘기까지 하나하나 저희가 핵심 내용 하나하나 잘 짚어봤습니다. 앞서 저희가 윤 전 대통령이 800여일 만에 관저에 나왔고 나라를 위해 새로운 길을 찾겠다는 메시지까지 내고, 직접 육성은 아닙니다만 그 메시지 내고 서초동 사주로 돌아갔는데요. 관련해서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국회 정치권, 앞으로 있을 국민의힘 경선 얘기를 해볼 차례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나서 출마 권유를 받았던 나경원 의원이 보시는 그대로 오늘 초록색 정장을 입고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 출사표가요, 반자유, 반헌법 세력의 대한민국을 헌법할 것이냐, 헌납할 것이냐, 제2의 6.25 전쟁이자 건국전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걸어갈 길, 국민과 열어갈 미래입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이번 대통령 선거의 본질은 바로 세제의 전쟁입니다.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이냐, 아니면 반자유, 반헌법 세력의 대한민국을 헌납할 것인가입니다. 제2의 6.25 전쟁, 건국전쟁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은 심지어 위원장당 해산 결정을 받은 종북 세력 통합진보당의 후신 진보당을 국회에 부활시켰습니다. 그들은 북한 지령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경원에게 토착 왜고 라벨하고 씌워라. 친일 행적을 부각시켜라. 그들의 여론 조작은 놀랍게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말씀으로 출마를 결심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과의 대화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결국 이번 선거가 체제 전쟁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보신 그대로예요. 이현정 의원님, 일단 네. 어제 한동훈 전 대표는 뭐 시대 교체, 그리고 김문수 전 장관은 약자 혹은 뭐 본인의 노동계 경력들을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나경원 의원이 대선 출사표 던지면서 체제 전쟁, 제2의 건국 전쟁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일단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자, 일단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과는 뭐 오랜 인연이 있습니다. 예. 대학 시절부터 일단 이 시험 공부를 같이 했던 그런 사이고 꽤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이 정권이 들어와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는 꽤 갈등이 있었죠. 이 본인의 당시 대표 출마를 사실 윤 전 대통령이 주저앉혔고, 그때 이제 김기현 전 대표가 됐지 않습니까? 이제 그 이후에도 보면 본인이 또 지난 이 당대표 선거에 출마를 했지만, 예. 당시에는 또 이 원희룡 전 장관이 사실 윤심을 얻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예. 사실은 윤 전 대통령과는 관계가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고, 본인이 맡았던 몇 가지 직책을 윤 전 대통령이 내려놓으라고 그래서 결국 내려놓고 좀 갈등 관계에 있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이 비상계엄 이후에 탄핵 국면에서는 꽤 윤 전 대통령과 가까운, 또 구치소도 직접 윤 전 대통령 가서 만났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이제 장외 시위를 주도를 해왔죠. 예. 그 이후에는 결국은 이제 거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후계자 비슷한 그런 포지션을 취했습니다. 예. 아마 오늘의 이 본인의 출마 변도 보면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그 후에 냈던 메시지와 거의 싱크로율이 뭐 거의 비슷합니다. 예. 그런 걸로 비춰봐서는 결국 윤 전 대통령의 지지층들을 본인이 온전히 끌어안겠다,
뭐 그런 어떤 컨셉을 잡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아마 출마 회견에서도 체제 전쟁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결국은 내가 윤석열의 후계자다라는 것들을 이제 간접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면에서 보면 원희룡 전 장관이 출마를 포기했고 김기현 전 대표도 출마를 포기했습니다. 예. 지금 사실은 또 이제 김문수 전 장관이 이제 나와 있는데 여기도 사실은 윤 전 대통령과 어쩌면 싱크로율이 비슷한데 소위 이제 친윤이라고 일컫는 후보들 지금 이철우 경북지사를 비롯해서 몇 분이 지금 갈라져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아마 나경원 의원은 본인이 일단 진성, 즉 찐윤이다라는 것들을 오늘 거듭 강조를 한 것 같습니다. 김경태 대변인 지금 이 자막에 나가는 것도 저와 같이 보시면 이거잖아요. 아까 윤 전 대통령이 서초동 사저로 다시 돌아갈 때 여러 메시지 중에 이 말이 좀 어찌 보면 미래지향적일 수 있는 게 본인 스스로 나라와 국민을 위한 새로운 길을 찾겠다는 게 윤 전 대통령의 메시지였어요. 확실히. 네. 근데 이걸 보면 나경원 의원을 출사표를 던지는 메시지, 체제 전쟁, 뭐 과거에 북한의 지령을 통해서 본인을 토착외국, 뭐 아베와 나경원 이 두 사람을 합쳐서 나베라고 불렀던 것까지 오명을 받았다. 윤 전 대통령 말씀을 출마하는 게 아니라고 하지만 이런 발언들이 과거에 윤 전 대통령이 민주평통 자문회의 연설로 시작으로 해서 계엄을 선포했을 때도 이제 반체제, 뭐 반헌법,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 글쎄요, 이게 그러니까 친윤인 건 좋고 근데 이제 과연 이게 조기 대선 국면에서 유권자들을 설득할 수 있겠냐. 일단 윤 전 대통령 메시지가 파면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대통령이 정치적 책임을 물어서 어떻게 보면 파면이 된 건 맞습니다. 예. 하지만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을 때 그 어떤 의도, 그 의도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 방식에 대해서 그 방식에 동의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파면이 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리고 관저 앞에 그 추운 1월 달에 많은 사람들이 나경원 의원을 비롯해서 많은 의원들이 거기 현장에 간 이유는요. 윤석열 대통령 한 개인을 지키고자 거기 현장에 간 게 아닙니다. 대통령의 계엄이라는 선포를 통해 가지고 국민들에 알리고자 했던 거. 어떻게 보면 우리가 탄핵은 30번 가까이 했다고 지금은 알고 있지만 일반 국민들은 탄핵이 그렇게 많이 했는지 그리고 북한의 지령을 받은 민주노총에 있는 간부가 징역을 15년 받았는지 이런 구체적인 것들은 사후적으로 알게 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20대, 30대들이 왜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지지를 했는가? 그분들 입장에서는 좌파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받았던 교육과 달리 이번에 어떤 대통령의 어떤 계엄을 통해서 역사와 정치 콘텐츠를 유튜브 콘텐츠를 보면서 본인들이 뒤늦게 좀 안 부분이 없지 않아 다는 있습니다. 아닙니다. 일부입니다. 맞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생각하는 어떤 지점과 그다음에 나경원 의원이 같이 생각하는 지점이 같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대통령이 현실을 인식하고 현실을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에 있어서 헌재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그 인식에 대한 방향성과 대한민국이 2025년에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어떤 그 문제 인식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헌재 앞에서 탄핵을 반대하고 관저 앞에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거 중에 이제 많은 이런 거는 이제 구체적이지 않고 그런 거니까 사람마다 생각은 다를 수 있어서 아까 이제 나갔던 것처럼 윤 전 대통령이 이제 한남동 관저에서 나가면서 이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떤 새 길을 찾겠다는 게 혹은 정말 나경원 의원을 이제 앞으로 간접적으로도 지원을 할 건가 이런 해석들이 많아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요. 지난번에는 현역 의원 4명이 출마선을 함께했던 김문수, 한동훈 전 대표 이른바 친한기 의원들이 총출동했고 오늘 보니까 나경원 의원의 이 국회 계단 앞에 자리에는 한기호, 이종배, 송원석, 이만희. 이만희 의원 같은 경우는 김문수 전 장관 출사표 때도 있었고 여기도 있고 강승규, 김민전, 임종득 의원 등이 저렇게 함께 자리를 했습니다. 저 자리에 있다고 다 캠프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일단 출사표를 던지는 함께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또 한 명 잠깐 대구로 가볼까요? 다음 주 월요일에 출사표를 던지는 홍준표 시장이 오늘 대구시청 직원들 300명에게 큰절을 하면서 시장직을 내려놨습니다. 앞에 소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소금 꺼내주십시오.
오늘 저 대구시청 주변에 경찰 병력들이 많이 투입된 이유가 뭐냐면 원래는 또 그 홍준표 시장의 퇴임식을 일단 공개 언론사 취재를 좀 허락하려고 했는데 그게 여의치 않았던 모양인 게 뭐냐면요. 그 박성미 서관님 일부 시민단체가 아예 소금을 뿌리면서 대구를 헌시집착처럼 버려둔 떠났다. 이런 입장을 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도 있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시를 망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라고 이제 굉장히 쓴소리와 일침을 날리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다라고 하는데요. 예. 일단 먼저 지금 현안이 산적해 있는 대구시를 내버려 두고 이렇게 본인의 입신양명과 출세를 위해서 이제 이렇게 대선에 출마하는 것 자체가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동시에 이 시민단체가 이야기를 했던 게 그동안의 어떤 대구 행정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구 행정이 굉장히 비민주적으로 운영이 되어 왔었다. 그리고 홍 시장의 어떤 정치적인 실책들, 정책적인 불만들 이런 부분들을 조목조목 비판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대선 후보가 될 자격도 없고 그동안 대구에서 보여준 모습도 매우 부적절했고 실망스러웠다. 이런 내용이 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 밖에서는 저렇게 일부 시민단체가 규탄 집회까지 했다면 안에서 저 화면 그대로 그 김경영 대변인 네. 윤 전 대통령의 억울함을 풀 것이고 임기 마치 못하고 떠나서 죄송하다. 나라를 바로 세우고 시장으로 약속했던 일을 완수할 거다. 이렇게 300명 앞에서 큰 절을 했는데 여기 또 윤 전 대통령 억울함을 풀겠다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아무래도 친윤 지지자들을 지금 신경을 안 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파면 이후에 조기 대선이라는 것이 현실화됐지만 예. 대통령의 어떤 파면에 대해서 헌재 결정에 대해서 존중하는 어떤 여론이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어떤 탄핵에 대해서 찬반이 뭐 6.5 대 3.5나 6대 4 아니면 5.5 대 4.5까지 한쪽으로 기울어진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헌재 결정을 받아들인다고 손치더라도 그런 어떤 정서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물리적인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당내 경선에 있어서 당원들의 마음 그리고 또 보수 지지자들의 마음에 있어서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대통령에 대한 어떤 마음 그런 마음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할 수 없다고 보고 있고요. 한동훈 전 대표도 여러 가지 세대 교체, 시대 교체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윤석열 정부가 했던 여러 정책에 대해서 본인이 계승할 같이 가야 될 부분이 있다는 점도 좀 언급한 만큼 이번 조기 대선에 있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본인이 개입하고자 안 하고자 그런 걸 떠나서 대통령에 대한 마음, 윤심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좀 지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에서는 큰절, 밖에서는 소금 세례. 그 대구시청 주변이 좀 소란스러웠다면 이미 출마 선언을 한 김문수 전 장관과 그리고 출사표를 던지기 전에 나경원 의원이 오늘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화면을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연금 개혁을 했지만 너무나 청년들에게 가혹한 부담을 더 많이 지우는 계약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3% 더 받겠다고 청년들에게 수천조의 빚을 떠넘기는 이런 양심 없는 어른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누가 과연 이 시대에 절망하는 청년을 대변할 것이냐, 절망하는 청년을 생각하면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햇빛 뜨거워 죽겠어. 이 아버지 나와서 지난길에 뭐 하는데 지금 보세요. 이거 뭐 하는 거예요? 국민을 위해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젊은 세대 심정이 돼봐요. 내가 돈 벌어서 늙은 노인들 죽지도 않는데 저 사람들 내 연금 다 대체해주래? 미쳤어 내가? 야 2030 청년들 보고 있나? 정신 차리라고 임마. 누구들 빚더미 마음 보이고 너 다. 그 청년들 연금개혁 반대 집회에 직접 참석을 했는데 전환기 씨도 그렇고 나경원 의원과 김문수 전 장관이 갔다.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본격적으로 이제 이른바 반탄파 후보들이 이제 본인들의 지지층에 대한 주목 혹은 이런 호응들을 선점하기 위해서 이제 같이 이제 조금씩 겹치는 부분들이 조금씩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번에 연금 개혁이 사실은 이제 여야 간의 합의에서 됐지만 이거 반발이 꽤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젊은 층을 고려하지 않는 그러한 개혁이었다라는 이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고 당내에서도 이제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당장 이 연금 자체가 계속적으로 이제 적자가 쌓이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막을 방법이 없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지금 이번에 일단 통과가 됐습니다만 예. 어쨌든 이 미래 세대가 부담해야 될 것들 이게 굉장히 많고 실제로 제가 들어봐도 주변에 이 청년 세대들이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게 바로 연금 문제라고 그래요. 지금 월급 받으면 국민연금 꽤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그래도 연금을 나중에 좀 안정적으로 받겠다는 그런 희망이 있는데 지금 이 20대, 30대 세대들은 사실 연금이 받을 수 있을지도 지금 모르는 그런 상황이죠. 고갈되어 버린다든지 또 낸 만큼 받을 수 없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분명히 이제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지금 하는데 글쎄요, 저는 뭐 이 김문수 전 장관이 본인이 또 사실 이제 지금 장관회 때 이게 통과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때 김 전 장관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냈다는 이야기는 못 들어봤는데 이제 후보가 돼서 이런 문제에 대한 목소리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내고 있고 특히 이제 이번 과정에서 아무래도 20대들이 상당히 이제 어떤 보수 진영에 꽤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 있다 보니까 예. 이 지지를 선점하기 위한 저는 뭐 이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김문수, 나경원 두 후보가 한 자리에 있었다면 지금 아무래도 1차 여론조사는 뭐 완전 국민 경선 여론조사 100%지만 2차는 뭐 민심과 당심 50%가 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전략들이 후보들이 있을 텐데요. 일단 어제 출사표를 던진 한동훈 전 대표는 오늘 울산을 찾았습니다. 그 현장 영상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보수주자 지지율이 전반적으로 지지부진한 상황인데 계엄에 대한 판단이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났고 그 과정에서 실망하신 분들이 국민들이 많이 계시는 건 어쩔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국민들께서 점점 생각해 보시면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선택하게 되면 더 잔인하고 더 무서운 세상이 될 겁니다. 저는 그 부분을 많이 알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으로 인해서 결국 퇴장하게 되셨잖아요. 헌법재판소 8명의 재판관이 쓴 결정문을 보면 거기서 사실상 퇴장 명령을 받은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죠. 그런데 어제 출사표를 던지자마자 저희 뉴스A에 출연했을 때도 한동훈 전 대표가 이 말을 강조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참 팬덤이 있었던 뜨거운 지지 받았을 때와 비교를 하면 좀 그 열기가 식은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 건 어떻게 보세요? 정치인의 인기라는 거는 예. 사실 뭐 그렇게 연예인 인기 같은 건 아니잖아요. 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다는 불만을 갖고 있는 당원들이 있습니다. 뭐 어떻게 설득을 하실 생각이세요? 위험한 사람이 정권을 잡아서 나라를 망치는 것을 막겠다는 애국심 기본적으로는 저와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당면한 이 선거에서 이기는 선택을 하자라고 잘 설득해 보려고 합니다. 앞서 만나봤다시피 이제 김문수, 나경원 두 사람은 이제 국회를 주로 돌아다녔고 안철수, 한동훈 두 사람 다 일단 경상도 지역 PK와 TK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한동훈 전 대표가 얘기했던 부분 중에 이제 보수 지지층에 대한 질문. 어제 저희 뉴스에 출연해서는 애국심으로 뭉친 분들에게 이기는 선택을 하자고 설득할 것이다. 이재명 대표를 선택하게 되면 더 잔인하고 무서운 세상을 낼 것이다.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얘기를 일단 빼더라도 결국은 본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될 기로 유력한 민주당과 맞붙으려면 예선을 통과해야 되는데 결국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 메시지도 뭔가 보수층에 모르겠습니다. 탄핵을 당한 보수층을 위로하는 거와 동시에 뭔가 본인이 보수층에 대한 메시지를 확실히 내야 된다. 이것부터가 지금 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한동훈 전 대표의 메시지를 들어보면 결국 보수 진영에 소구하는 메시지들이 요새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은 국민의힘의 경선 룰, 정해진 경선 룰과도 관계가 있어 보이는데 1차는 국민 여론조사 100%라고 하지만 2차 그리고 그 이후 3차까지는 당심, 민심이 50%씩 절반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본선 후보가 되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보수 진영에서의 그러니까 당에서의 당원들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 것은 너무나 명확한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로서도 이제 보수 진영에게 소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강한 메시지들, 뭐 특히 예를 들자면 이재명 대표를 향한 뭐 공격성 있는 그런 발언들을 앞으로 많이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이는데요. 예. 뭐 앞서 이야기가 나왔던 뭐 홍준표 전 시장이라든지 뭐 김무수 전 장관 또는 뭐 나경원 의원까지도 어쩌면 지금 윤심을 두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금 평가도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 이렇게 되면 사실상 그 세 분 중에서 본선 후보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중도 외연 확장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또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한동훈 전 대표는 사실 이 탄핵 정국에서의 정치적인 명분은 그래도 얻었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본선 후보가 된다라고 한다면 중도 확장에서는 국민의힘 후보 중에서는 좀 더 유리할 수 있는 국면들이 있거든요. 다만 그렇지만 본선 후보가 될 수 있느냐의 문제는 결국 당원들의 마음을 얻어야 된다라는 장벽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뭐 이재명 때리기라든지 아니면 보수 진영에 대해서 왜 탄핵에 찬성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득하는 메시지 강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지금 이제 조금씩 출사표를 던진 주말에는 또 오세훈 시장이 출사표를 던지는 걸로 예고가 돼 있으니까 대선 출마 얘기까지. 나경원 의원의 오늘 대선 출마 선언 얘기까지 핵심 내용 짚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조기 대선 국면에서 특히 보수 여권, 보수 국민의힘 단연 이 사람이 화두입니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나라 안팎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어둡고 암울했던 식민 통치를 이겨내고 광복으로 대한민국의 빛을 되찾았듯이 자유롭고 평화롭고 번영하는 대한민국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우리 모두 함께 나아갑시다. 원내에서 한덕수 총리 재선 차출로 좀 강해지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지지 의원이 최대 50명에도 이른다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글쎄 뭐 인원이 어느 정도인지는 저는 파악한 바가 없고요. 경쟁력 있는 후보가 우리 당의 경선에 많이 참여를 하는 것은 컨벤션 효과도 높이고 국민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갖게 돼서 뭐 나쁘지는 않다,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듣기에 따라서는 또 권성동 대표도 한덕수 대행이 출마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도 좀 기류가 바뀐 것 같고요. 오늘 한덕수 대행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제106주년 기념식에 참석해서 대한민국은 저렇게 엄중한 상황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이제 본인의 대행 역할은 별개로 새롭게 이런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부장님 저와 같이 보실까요? 네. 처음으로 한덕수 대행이 여론조사 상에 이름을 올렸는데 2%, 이재명 37, 95422. 제가 색깔을 칠할 수가 없어요, 회색으로. 한덕수 대행의 2% 등장 어떻게 해석할까요? 네, 이제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라면 정상적인 대통령 선거라면 절대 주목받을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정한 선거를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실시되다 보니까 이른바 범보수 진영에서는 지금 나와 있는 후보들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앞서기가 어려운 거 아니냐. 혹시 그 한덕수 대행이 출마한다라면 이재명 대표를 뛰어넘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역대 대선 중에 이 노무현 대통령이 이른바 노풍으로 이 대선 후보가 됐을 때 호남이 선택한 영남 후보라는 프레임이 크게 작동을 하면서 이 대선 경선에서 앞선 바가 있습니다. 한덕수 대행의 경우에는 그 반대의 경우에 해당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남이 선택한 호남 출신 후보. 이제 이런 프레임이 가능하다 보니까 지금 출마를 선언하거나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오히려 확장성이 한덕수 대행이 더 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목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앞으로 한 대행의 거취도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영남 지역 특히 TK와 PK의 어떤 그 유권자들이 과연 지금 출마 선언을 한 국민의힘 후보를 선택할지 아니면 장외에 있고 아직 출마 선언도 하지 않았지만 한덕수 대행에 대한 지지세를 모아갈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구 부장께서는 한덕수 대행 결국 출마할 거라고 보세요?
저는 민심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예. 대한민국 헌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민심 말고요, 구부장 생각이요. 예. 글쎄요, 제가 그 말씀드렸다가 뭐 금방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예. 저는 한덕수 대행의 엄중한 상황이라는 메시지 그리고 예.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예. 유력 대선 주자라는 언급이 나왔다라는 것이 좀 심상치는 않아 보입니다. 예. 저는 출마하거나 또는 출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구나. 이 가능성은 열려 있다. 뭐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한국의 유력 대선 후보라고 소개했다. 이게 저희 채널의 단독 취재 내용인데 한덕수 2% 이 여론조사에 대해서 또 다른 대권 주자인 오세훈 시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뭐 굉장히 국민적인 기대감이 높아진 상태에서 미국과의 이 관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이 아마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으로 국민들께 전달이 되고 있는 것이 이런 형태로 지지율로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늘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뭐 오 시장이 차기 경쟁자가 될 수도 있고 물론 지금은 대행입니다만 뭐 언론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이현정 의원님. 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한덕수 대행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봤더니 대선 출마 그럴 일이 있으면 알려드리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거 상당히 의미심장한 거 아니에요? 지금 뭐 일부 보도에 따르면 아마 이번 주 일요일 날쯤 국민의힘 의원들 한 뭐 50-60명 정도가 연명을 해서 한덕수 대행의 출마를 촉구하는 성명을 뭐 발표할 것이다. 예. 뭐 이런 이야기도 지금 있습니다. 그만큼 제가 듣기로도 국민의힘 의원들 내부에서는 제3의 선택을 하려고 하는 것 같고 글쎄요, 뭐 윤 전 대통령의 어떤 마음도 실려 있다라는 뭐 그런 추정도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만 아마 한 전 대통령, 한 전 대행도 뭐 한 대행도 이런 어떤 뭐 이 압력을 받으면 사람이란 그렇습니다. 본인은 처음부터 생각이 없지만 예. 주변에서 된다 하면 또 본인도 마음도 변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나마 예전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사례를 보면 당시에 정진석 의원이 충청 대망론을 이야기를 하면서 예. 직접 미국 뉴욕으로 건너가서 당시에 출마를 권유했던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정진석 비서실장은 박덕흠 의원과 사돈지간입니다. 예. 근데 박덕흠 의원이 지금 꽤 한대행의 출마를 지금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아하. 충청권 의원들이 꽤 움직이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문제는요. 사실은 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그동안 막았던 비판했던 국민의힘의 논리가 예. 아니 한대행이 지금 통상 전문가가 하는데 흔들지 마라. 지금 국가를 위해서는 흔들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수차례 해왔잖아요. 근데 지금 정반대의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즉 지금 한대행이 어쨌든 간에 지금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중심을 잡아 나가고 있는데 지금 한대행을 그러면 아예 대선에 출마시키겠다 그러면 그럼 손은 누가 키울까요? 자, 이런 문제에선 지금 국민의힘이 자칫하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즉 국민적 명분도 상실하고 실리도 잃어버리는 그리고 또 한덕수 대행은 제가 잘 알기로는 이분이 평생 공무원 출신이었기 때문에 예. 이분이 직접 권력 의지나 직접 어떤 상황들을 이 난국에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권력 의지나 이런 것들이 과연 있을까? 예. 우리가 예전에 많이 실패를 해왔잖아요. 아시겠지만 당시에 이 고건, 뭐 이 반기문 이런 분들이 결국은 정통 가서 관료 출신 말씀하시는 황교안 거죠? 예. 전 총리도 그런 이야기했다 결국 드랍을 했습니다. 예. 뭐 그래 되면 국민의힘은 어디로 가야 되나요? 저는 그런 면에서 글쎄 너무 지금 의원들이 지금 좀 조급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특히 한덕수 대행이 몸담았던 정부가 뭐 김영삼 정부부터 쭉 김대중, 뭐 노무현, 이명박 각 쭉 몸담았던 정부들이 꽤 있고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또 총리도 지냈기 때문에 야권 인사들과 그러니까 민주당 인사들과도 꽤 가깝거든요. 박지원, 유인태 두 원로가 한덕수 대행을 가리켜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한덕수 부인도 정치적 야망이 있는 분들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사이 아니에요?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제발 옛날에 한덕수로 돌아가세요. 의원님 저 안 변했습니다. 저 의원님 존경하고요. 그러면 삼청동으로 초청이나 한번 해보세요. 사실은 저는 국정원장실에서 한 번쯤 부를 줄 알았습니다.
한덕수 플랜이 윤석열 시나리오 연출로 진행되고 있다. 거의 출마가 확실하다. 안 나올 거예요. 워낙 그냥 전형적인 공무원상이거든요. 원래는 저럴 깡다구가 없는 친구인데 여러 언론에서 한덕수가 변했다 뭐 이런 거 나왔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뭐 진빚이 그래 크다고 생각을 하는지 김건희 여사한테 진빚이 큰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빚을 열심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얘기 중에 저는 이 부분이 좀 흥미롭던데 내 친구는 전형적인 공무원상이고 출마 안 할 거다. 64년 친구고 중학교 고등학교 동기동창이라는 유인태 전 총장. 뭐 이철우 지사도 내게 절대 정치 안 한다고 했다는데 출마 안 할 거다라고 또 잘나말한 유인태 전 총장이에요. 글쎄요, 뭐 아마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뭐 지인들까지 나서서 또는 이제 뭐 그동안에 사적인 인연이 있는 분들도 다 지금 출마에 대해서 예측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것만큼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대행이 뭐 출마를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 이것은 조금 더 지켜보면 뭐 나오게 될 일이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가능성이 매일매일 조금씩은 높아져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요. 결국에는 한덕수 대행이 처음에 출마 얘기가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뭐 대선에 디귿자도 꺼내지 마라라고 전했을 만큼 단호하게 뭐 출마할 의지가 없다라고 알려졌었지만 지금 상황이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고 한덕수 대행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마음속에서는 그 가능성 자체가 어느 정도는 검토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한덕수 대행이 만약에 출마의 결심을 굳힌다라고 하더라도 과연 국민의힘 대선 주자가 될 것인지 또는 뭐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에 참여하게 될 것인지 이런 그런 선택지에 따라서 앞으로의 정치권에서의 여러 가지 요동칠 수 있는 상황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한덕수 대행도 시간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말을 지나면 어느 정도의 윤곽은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가능해 보입니다. 글쎄요. 민주당은 한덕수 대행이 만약에 진짜로 출마하면 출마할 것 같으니까 견제하라는 건지 아니면 한덕수 대행이 출마하면 땡큐인지 뭐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런 비판들을 쏟아냈습니다. 한번 듣고 올까요? 정치적 야심에 빠져 대한민국의 역사를 퇴행시키고 한덕수 대행은 노역에 빠져 트럼프 통화까지 팔아가며 출마 장사 언론 플레이를 내란은 어떻게 종식되는가, 언제 종식되었다고 할 수 있는가 그 문제에서는 저는 지금도 내란은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란의 주요 책임자들이 여전히 다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이 내란 대행이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뭐 내란 대행이라고 이재명 전 대표가 비판했는데요. 아까 이현정 의원께서 아주 짧게 언급하셨던 부분이 진짜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의원이 108명인데 거의 절반 가까이가 모레 한덕수 대행의 대선 출마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엽니다. 일요일입니다. 박덕흠, 성일종, 박수영 의원 등이 성명서를 준비 중이고 일단은 뭐 충청의 삼선 의원과 부산의 뭐 재선 의원, 성일종, 박수영 의원들이 주축이 됐다. 51명. 물론 뭐 저분들이 다 한덕수 캠프 혹은 한덕수 대행의 100% 지지가 아니라 일단은 뭐 출마를 해야 국민의힘의 그 대권 주자들의 경쟁이 치열해진다. 그야 이재명 전 대표를 꺾을 수 있다. 뭐 이런 의도인 겁니까?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 나와 있는 그 여론조사만 놓고 보면 이 국민의힘이 정권을 다시 차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재명 독주 체제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어떤 대선 판도를 바꾸기 위해서 새로운 어떤 뭐 매기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라도 한덕수 대행이 출마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대행의 출마를 결심하게 만드는 것은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촉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번 대선에 임하는 국민 여론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여기에 좀 달려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처음으로 한국갤럽의 한덕수 대행에 대한 지지가 2%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주말과 다음 주 상황으로 이어지는 추가 여론조사에서 과연 한 대행에 대한 이 지지세가 확산이 되느냐 아니면 그냥 주춤하고 마느냐 이제 이런 것에 따라서 이 국민 여론에 따라서 한 대행의 정치적 거취가 결정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애초에 그
한 30% 정도 한덕수 대행을 설득했다고 일부 의원들이 저한테도 직접 얘기했는데 아예 국민의힘 소속의 51명의 국회의원이 한덕수 대행 출마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일요일에 열겠다. 그 얘기까지 한번 속보로 만나봤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들은 여러분들 목소리를 만나볼까요? 첫 번째 댓글입니다. 계엄으로 파면된 대통령인데 반성하면서 조용히 귀가하는 게 옳지 않냐. 뭐 민주당에서도 자숙하는 게 먼저다. 뭐 퍼레이드냐 뭐 이런 비판을 했던 것도 저도 봤어요. 예. 아파트 주민들 일상 뺏겨서 당분간 힘들겠다라고 하셨고요. 광명에 고립된 작업자분들 무사히 구조되길 바랍니다. 아직 안타깝게도 저희 안에 시간을 속보는 안 들어왔어요. 예. 고3 학생도 그 부모도 교사 앞에서 무릎 꿇고 싹싹 빌어라 하셨고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2% 대비 한덕수의 결심만 남았다. 뭐 지금 보수 측에서는 한덕수 대행의 출마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예요. 다음 주제 이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선행하면 대표적인 인물 있죠. 가수 션 씨가 꿈에 기르던 루게릭 병원을 세계 최초로 완공해서 개원식을 했는데요. 여기에 정말 오랜만에 부인도 함께했습니다. 여기 다 나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2014년도 그 아이스버킷 챌린지 했을 때 많이 쓰는 거 보고 응원해주겠다고. 너무 멋지시다. 함께 다 도와주신 분들께 수고했어. 사실은 남편 존경하는 부분입니다. 감동이네요. 진짜 고맙습니다. 그 마라톤을 하면서 그 1km당 또 모금도 하고 선행에 앞장서는 현 씨가 정말 꿈에 그리던 루게릭 요양병원을 열었습니다. 현 그리고 정혜영 부부가 저렇게 감격적인 모습을 했고 허 변호사님 여기 보면 GD 뭐 이제 기부 명단 이름을 특히 박보검 씨는 직접 저 자리를 찾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개원식에 이제 박보검 씨가 찾아서 축하해주는 모습의 영상이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박보검 씨도 개인적으로 기부도 했고 아름다운 기적이고 너무 행복하다라고 하면서 최근에 출연한 드라마 제목이 폭삭 속았수다거든요. 이게 제주도 사투리로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뜻이라고 하는데 폭삭 속았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두 부부의 선행에 힘을 보탰습니다. 이 루게릭 요양병원은 세계 최초에 있는 루게릭 환자들을 위한 전문 요양병원이라고 하고 76병상을 갖추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병원이 탄생하게 된 계기는요. 고 박승일 선수, 농구 선수였는데 2002년에 루게릭병 진단을 받았는데 안구 마우스로 이렇게 루게릭 전문 환자들을 위한 요양병원을 만드는 게 꿈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걸 현 씨가 읽고 이 꿈에 동참을 하게 된 겁니다. 무려 15년 동안 모금 활동을 벌였다라고 하고요. 안타깝게도 박승일 선수는 개원하기 3개월 전에 숨을 거두고 말았지만 이 꿈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면서 15년 동안 모금 활동하는 동안 재단에서 월급도 한 번도 안 받았다고 해요. 아내인 정혜영 씨도 7억 원이나 기부를 했다고 하거든요. 모두의 꿈이 된 이 루게릭 요양병원이 이제는 현실이 돼서 하늘에서도 박승일 선수가 너무 행복해할 것 같습니다. 진짜 박수 쳐줄 일을 했고 현 씨 참 대단합니다. 주변 동료 연예인들의 기부도 있었고요. 마지막 주제는 바로 영상으로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작년 한국 프로구의 최고 히트 상품죠. 이른바 삐끼삐끼 춤이라고 해서 기아의 치어리더 이주은 씨가 뭐 대만에 억대 계약금을 받고 이적을 했다. 그리고 또 LG 트윈스도 같이 병행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전해드리고 한번 같이 공유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 대만이 저 한국의 프로야구 응원 문화를 가져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열풍들이 좀 불고 있나 봐요. 그렇습니다. 이 뭐 엔터테인먼트 계약을 맺어서 대만에서도 활동을 하는데 그 계약 조건 중에 일부는 한국에서도 활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만에서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인기가 많은
이 사람이니까 한국에서도 활동하고 대만에서 경기가 있을 때는 대만에서도 좀 활동을 해달라. 과거 이 김구 선생님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라를 되찾는 것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이 선진국이 되고 싶다 이런 소망을 밝히셨는데 김구 선생님까지 소환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다양한 분야에서 그러니까 스포츠, 문화, K-팝, 한류뿐만 아니라 저런 응원을 하는 것까지도 여러 나라에서 이 본받고 있는 모습이 그만큼 이 대한민국의 문화 수준이 좀 높아진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장면이 아닌가 싶어서 한편으로는 자랑스럽고 이 김구 선생께서 보셔도 참 흐뭇해하시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대만으로까지 전파된 우리 한국 프로야구의 응원 문화 얘기까지 길지 않게 만나봤습니다. 10가지 뉴스는 다 주원해드렸고요. 곧바로 이어지는 뉴스에 예고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이번 경선에서 국민선거인단을 없애고 여론조사 50%와 당원 투표 50%를 도입하기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과 함께 잠시 이어지는 뉴스A에는 직접 스튜디오에 김문수 전 장관이 출연하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금요일 뉴스 탑10 준비한 소식이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